오늘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한 가지 질문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당신에게 깊은 상처를 준 사람, 당신의 삶을 뒤흔들어 놓은 그 사람과 마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그 사람의 입에서 내가 잘못했다는 말을,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내야만 이 지긋지긋한 고통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하지만 만약 그 상대가 나르시시스트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나르시시스트와는 대면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절대로 대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회피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과 삶을 지키기 위한 가장 현명하고 용감한 선택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를 조목조목 설명하고 그들의 잘못을 명확히 짚어주면 그들이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것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것은 안타깝게도 완벽한 환상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말하기 전부터 이미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 행동이 당신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었는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당신을 속이고 약속을 어겼을 때 그것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천만에요. 그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당신이 스크린샷, 녹음 파일, 혹은 그 어떤 명백한 증거를 들이밀며 그들과 대면하는 순간 당신이 기대하는 반성과 사과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아주 복잡하고 교묘한 계산이 시작됩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빠져나갈 것인가? 어떻게 책임을 회피하고 오히려 상대방을 가해자로 만들 것인가? 당신의 대면은 그들에게 깨달음의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정교한 거짓말과 변명을 만들어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들은 이미 정답을 알고 있는 시험지 앞에서 어떻게 하면 오답을 정답처럼 보이게 할 수 있을지만을 고민하는 학생과 같습니다. 두 번째 이유. 당신은 그들의 자백 없이도 충분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의 입으로 직접 잘못을 인정하는 걸 들어야만 내 마음의 응어리, 이 한이 풀릴 것 같아요. 이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 문화 속에서 한이라는 감정은 억울함을 풀고 매듭을 지어야만 해소되는 깊은 정서이니까요.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그들의 자백을 기다리는 것은 스스로를 끝없는 감정의 감옥에 가두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의 자백은 당신의 치유를 위한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뿐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 자백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기 삼아 당신을 통제하려 들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나온다면 난 절대 인정 못해 와 같은 방식으로 말이죠. 진정한 자유는 그들의 인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정 없이도 나는 온전하며 나의 상처는 진실했다는 것을 스스로 받아들일 때 시작됩니다. 당신의 고통을 증명하기 위해 가해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아팠고 그것만으로 당신의 모든 감정은 정당합니다. 세 번째 이유. 어설픈 대면은 그들을 더 유능한 거짓말쟁이로 만들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과 대면하고도 관계를 완전히 끝내지 않을 것이라면 당신은 아주 위험한 가르침을 그들에게 주고 있는 셈입니다. 바로 들켜도 괜찮다. 이 정도 선까지는 넘어도 결국 용서받을 수 있다는 학습 효과를 말이죠. 당신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함으로써 관계를 개선하려 했겠지만 나르시시스트는 그것을 자신의 한계선을 테스트하고
다음에는 들키지 않을 더 나은 방법을 배울 기회로 삼습니다. 당신이 제시한 증거는 그들에게 다음에는 이런 증거를 남기면 안 되겠구나라는 교훈을 줍니다. 당신의 눈물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이 정도의 감정 연기는 필요하구나라는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잠시 동안 행동을 바꾸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모습을 연기하며 당신을 안심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근본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더 깊은 곳에 자신의 본 모습을 숨기고 더 교묘하게 당신을 속이기 위한 연막일 뿐입니다. 당신은 늑대에게 양의 탈을 더 잘 쓰는 법을 가르쳐준 셈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 그것은 당신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유들이 심리적, 감정적 차원의 이야기였다면 지금부터는 가장 현실적이고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대면은 어떤 경우엔 당신의 신체적 안전을 위협하는 극도로 위험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그들의 사회적 지위, 명예, 혹은 정체성이 걸린 문제를 당신이 건드렸을 때 그들은 상상 이상의 파괴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자신의 완벽한 이미지는 생존 그 자체와 같습니다. 당신이 가진 정보가 그 이미지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순간 그들은 당신을 제거해야 할 위협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직업을 가졌고 자신의 명예를 목숨처럼 여기는 나르시시스트 배우자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그의 치명적인 비밀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폭로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치는 순간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극도의 공포에 휩싸입니다. 이성을 잃은 그들에게 당신의 안전은 더 이상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제국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당신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는 선택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비극적인 사건들 뒤에는 설마 그 사람이 나를 해치게 하겠어 라는 안일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무덤 속에 누워있는 사람들은 말이 없습니다. 당신은 절대 그런 위험에 스스로를 노출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안고 그냥 살아야만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대면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감정적인 폭발이 아니라 이성적이고 치밀한 탈출 계획입니다. 그들이 한 모든 일을 조용히 기록하고 증거를 모으십시오. 당신을 지지하고 도와줄 수 있는 안전한 사람들과 연결되십시오. 법적인 조언이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찾고 심리적인 지지가 필요하다면 상담사를 찾으십시오. 당신의 감정을 폭발시키는 대신 당신의 안전한 미래를 건설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떠나야 할 때가 왔을 때 긴 설명이나 마지막 대화는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안전한 탈출과 새로운 삶의 시작이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조용히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이 작은 행동이 지금 어디에선가 위험한 갈림길에 서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지혜의 목소리가 닿게 하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 언제나 평안과 현명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당신을 파괴하려는 사람에게 자신을 증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오직 당신의 삶을 안전하게 지키고 행복을 되찾을 권리만이 있을 오늘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한 가지 질문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당신에게 깊은 상처를 준 사람, 당신의 삶을 뒤흔들어 놓은 그 사람과 마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그 사람의 입에서 내가 잘못했다는 말을,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내야만 이 지긋지긋한 고통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하지만 만약 그 상대가 나르시시스트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나르시시스트와는 대면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절대로 대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회피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과 삶을 지키기 위한 가장 현명하고 용감한 선택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를 조목조목 설명하고 그들의 잘못을 명확히 짚어주면 그들이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것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것은 안타깝게도 완벽한 환상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말하기 전부터 이미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 행동이 당신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었는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당신을 속이고 약속을 어겼을 때 그것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천만에요. 그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당신이 스크린샷, 녹음 파일, 혹은 그 어떤 명백한 증거를 들이밀며 그들과 대면하는 순간 당신이 기대하는 반성과 사과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아주 복잡하고 교묘한 계산이 시작됩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빠져나갈 것인가? 어떻게 책임을 회피하고 오히려 상대방을 가해자로 만들 것인가? 당신의 대면은 그들에게 깨달음의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정교한 거짓말과 변명을 만들어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들은 이미 정답을 알고 있는 시험지 앞에서 어떻게 하면 오답을 정답처럼 보이게 할 수 있을지만을 고민하는 학생과 같습니다. 두 번째 이유. 당신은 그들의 자백 없이도 충분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의 입으로 직접 잘못을 인정하는 걸 들어야만 내 마음의 응어리, 이 한이 풀릴 것 같아요. 이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 문화 속에서 한이라는 감정은 억울함을 풀고 매듭을 지어야만 해소되는 깊은 정서이니까요.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그들의 자백을 기다리는 것은 스스로를 끝없는 감정의 감옥에 가두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의 자백은 당신의 치유를 위한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뿐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 자백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기 삼아 당신을 통제하려 들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나온다면 난 절대 인정 못해 와 같은 방식으로 말이죠. 진정한 자유는 그들의 인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정 없이도 나는 온전하며 나의 상처는 진실했다는 것을 스스로 받아들일 때 시작됩니다. 당신의 고통을 증명하기 위해 가해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아팠고 그것만으로 당신의 모든 감정은 정당합니다. 세 번째 이유. 어설픈 대면은 그들을 더 유능한 거짓말쟁이로 만들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과 대면하고도 관계를 완전히 끝내지 않을 것이라면 당신은 아주 위험한 가르침을 그들에게 주고 있는 셈입니다. 바로 들켜도 괜찮다. 이 정도 선까지는 넘어도 결국 용서받을 수 있다는 학습 효과를 말이죠. 당신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함으로써 관계를 개선하려 했겠지만 나르시시스트는 그것을 자신의 한계선을 테스트하고 다음에는 들키지 않을 더 나은 방법을 배울 기회로 삼습니다. 당신이 제시한 증거는 그들에게 다음에는 이런 증거를 남기면 안 되겠구나라는 교훈을 줍니다. 당신의 눈물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이 정도의 감정 연기는 필요하구나라는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잠시 동안 행동을 바꾸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모습을 연기하며 당신을 안심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근본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더 깊은 곳에 자신의 본 모습을 숨기고 더 교묘하게 당신을 속이기 위한 연막일 뿐입니다. 당신은 늑대에게 양의 탈을 더 잘 쓰는 법을 가르쳐준 셈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 그것은 당신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유들이 심리적, 감정적 차원의 이야기였다면 지금부터는 가장 현실적이고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대면은 어떤 경우엔 당신의 신체적 안전을 위협하는 극도로 위험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그들의 사회적 지위, 명예, 혹은 정체성이 걸린 문제를 당신이 건드렸을 때 그들은 상상 이상의 파괴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자신의 완벽한 이미지는 생존 그 자체와 같습니다. 당신이 가진 정보가 그 이미지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순간 그들은 당신을 제거해야 할 위협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직업을 가졌고 자신의 명예를 목숨처럼 여기는 나르시시스트 배우자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그의 치명적인 비밀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폭로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치는 순간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극도의 공포에 휩싸입니다. 이성을 잃은 그들에게 당신의 안전은 더 이상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제국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당신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는 선택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비극적인 사건들 뒤에는 설마 그 사람이 나를 해치기야 하겠어 라는 안일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무덤 속에 누워있는 사람들은 말이 없습니다. 당신은 절대 그런 위험에 스스로를 노출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안고 그냥 살아야만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대면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감정적인 폭발이 아니라 이성적이고 치밀한 탈출 계획입니다. 그들이 한 모든 일을 조용히 기록하고 증거를 모으십시오. 당신을 지지하고 도와줄 수 있는 안전한 사람들과 연결되십시오. 법적인 조언이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찾고 심리적인 지지가 필요하다면 상담사를 찾으십시오. 당신의 감정을 폭발시키는 대신 당신의 안전한 미래를 건설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떠나야 할 때가 왔을 때 긴 설명이나 마지막 대화는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안전한 탈출과 새로운 삶의 시작이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조용히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이 작은 행동이 지금 어디에선가 위험한 갈림길에 서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지혜의 목소리가 닿게 하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 언제나 평안과 현명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당신을 파괴하려는 사람에게 자신을 증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오직 당신의 삶을 안전하게 지키고 행복을 되찾을 권리만이 있을 오늘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한 가지 질문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당신에게 깊은 상처를 준 사람, 당신의 삶을 뒤흔들어 놓은 그 사람과 마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그 사람의 입에서 내가 잘못했다는 말을,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내야만 이 지긋지긋한 고통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하지만 만약 그 상대가 나르시시스트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나르시시스트와는 대면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절대로 대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회피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과 삶을 지키기 위한 가장 현명하고 용감한 선택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를 조목조목 설명하고 그들의 잘못을 명확히 짚어주면 그들이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것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것은 안타깝게도 완벽한 환상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말하기 전부터 이미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 행동이 당신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었는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당신을 속이고 약속을 어겼을 때 그것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천만에요. 그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당신이 스크린샷, 녹음 파일, 혹은 그 어떤 명백한 증거를 들이밀며 그들과 대면하는 순간 당신이 기대하는 반성과 사과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아주 복잡하고 교묘한 계산이 시작됩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빠져나갈 것인가? 어떻게 책임을 회피하고 오히려 상대방을 가해자로 만들 것인가? 당신의 대면은 그들에게 깨달음의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정교한 거짓말과 변명을 만들어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들은 이미 정답을 알고 있는 시험지 앞에서 어떻게 하면 오답을 정답처럼 보이게 할 수 있을지만을 고민하는 학생과 같습니다. 두 번째 이유. 당신은 그들의 자백 없이도 충분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의 입으로 직접 잘못을 인정하는 걸 들어야만 내 마음의 응어리, 이 한이 풀릴 것 같아요. 이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 문화 속에서 한이라는 감정은 억울함을 풀고 매듭을 지어야만 해소되는 깊은 정서이니까요.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그들의 자백을 기다리는 것은 스스로를 끝없는 감정의 감옥에 가두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의 자백은 당신의 치유를 위한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뿐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 자백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기 삼아 당신을 통제하려 들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나온다면 난 절대 인정 못해.와 같은 방식으로 말이죠. 진정한 자유는 그들의 인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정 없이도 나는 온전하며 나의 상처는 진실했다는 것을 스스로 받아들일 때 시작됩니다. 당신의 고통을 증명하기 위해 가해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아팠고 그것만으로 당신의 모든 감정은 정당합니다. 세 번째 이유. 어설픈 대면은 그들을 더 유능한 거짓말쟁이로 만들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과 대면하고도 관계를 완전히 끝내지 않을 것이라면 당신은 아주 위험한 가르침을 그들에게 주고 있는 셈입니다. 바로 들켜도 괜찮다. 이 정도 선까지는 넘어도 결국 용서받을 수 있다는 학습 효과를 말이죠. 당신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함으로써 관계를 개선하려 했겠지만 나르시시스트는 그것을 자신의 한계선을 테스트하고 다음에는 들키지 않을 더 나은 방법을 배울 기회로 삼습니다. 당신이 제시한 증거는 그들에게 다음에는 이런 증거를 남기면 안 되겠구나라는 교훈을 줍니다. 당신의 눈물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이 정도의 감정 연기는 필요하구나라는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잠시 동안 행동을 바꾸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모습을 연기하며 당신을 안심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근본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더 깊은 곳에 자신의 본 모습을 숨기고 더 교묘하게 당신을 속이기 위한 연막일 뿐입니다. 당신은 늑대에게 양의 탈을 더 잘 쓰는 법을 가르쳐준 셈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 그것은 당신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유들이 심리적, 감정적 차원의 이야기였다면 지금부터는 가장 현실적이고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대면은 어떤 경우엔 당신의 신체적 안전을 위협하는 극도로 위험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그들의 사회적 지위, 명예, 혹은 정체성이 걸린 문제를 당신이 건드렸을 때 그들은 상상 이상의 파괴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자신의 완벽한 이미지는 생존 그 자체와 같습니다. 당신이 가진 정보가 그 이미지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순간 그들은 당신을 제거해야 할 위협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직업을 가졌고 자신의 명예를 목숨처럼 여기는 나르시시스트 배우자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그의 치명적인 비밀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폭로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치는 순간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극도의 공포에 휩싸입니다. 이성을 잃은 그들에게 당신의 안전은 더 이상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제국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당신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는 선택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비극적인 사건들 뒤에는 설마 그 사람이 나를 해치게 하겠어 라는 안일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무덤 속에 누워있는 사람들은 말이 없습니다. 당신은 절대 그런 위험에 스스로를 노출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안고 그냥 살아야만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대면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감정적인 폭발이 아니라 이성적이고 치밀한 탈출 계획입니다. 그들이 한 모든 일을 조용히 기록하고 증거를 모으십시오. 당신을 지지하고 도와줄 수 있는 안전한 사람들과 연결되십시오. 법적인 조언이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찾고 심리적인 지지가 필요하다면 상담사를 찾으십시오. 당신의 감정을 폭발시키는 대신 당신의 안전한 미래를 건설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떠나야 할 때가 왔을 때 긴 설명이나 마지막 대화는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안전한 탈출과 새로운 삶의 시작이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조용히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이 작은 행동이 지금 어디에선가 위험한 갈림길에 서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지혜의 목소리가 닿게 하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 언제나 평안과 현명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당신을 파괴하려는 사람에게 자신을 증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오직 당신의 삶을 안전하게 지키고 행복을 되찾을 권리만이 있을. 오늘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한 가지 질문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당신에게 깊은 상처를 준 사람, 당신의 삶을 뒤흔들어 놓은 그 사람과 마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그 사람의 입에서 내가 잘못했다는 말을,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내야만 이 지긋지긋한 고통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하지만 만약 그 상대가 나르시시스트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나르시시스트와는 대면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절대로 대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회피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과 삶을 지키기 위한 가장 현명하고 용감한 선택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를 조목조목 설명하고
그들의 잘못을 명확히 짚어주면 그들이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것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것은 안타깝게도 완벽한 환상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말하기 전부터 이미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 행동이 당신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었는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당신을 속이고 약속을 어겼을 때 그것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천만에요. 그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당신이 스크린샷, 녹음 파일, 혹은 그 어떤 명백한 증거를 들이밀며 그들과 대면하는 순간 당신이 기대하는 반성과 사과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아주 복잡하고 교묘한 계산이 시작됩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빠져나갈 것인가? 어떻게 책임을 회피하고 오히려 상대방을 가해자로 만들 것인가? 당신의 대면은 그들에게 깨달음의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정교한 거짓말과 변명을 만들어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들은 이미 정답을 알고 있는 시험지 앞에서 어떻게 하면 오답을 정답처럼 보이게 할 수 있을지만을 고민하는 학생과 같습니다. 두 번째 이유. 당신은 그들의 자백 없이도 충분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의 입으로 직접 잘못을 인정하는 걸 들어야만 내 마음의 응어리, 이 한이 풀릴 것 같아요. 이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 문화 속에서 한이라는 감정은 억울함을 풀고 매듭을 지어야만 해소되는 깊은 정서이니까요.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그들의 자백을 기다리는 것은 스스로를 끝없는 감정의 감옥에 가두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의 자백은 당신의 치유를 위한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뿐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 자백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기 삼아 당신을 통제하려 들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나온다면 난 절대 인정 못해 와 같은 방식으로 말이죠. 진정한 자유는 그들의 인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정 없이도 나는 온전하며 나의 상처는 진실했다는 것을 스스로 받아들일 때 시작됩니다. 당신의 고통을 증명하기 위해 가해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아팠고 그것만으로 당신의 모든 감정은 정당합니다. 세 번째 이유. 어설픈 대면은 그들을 더 유능한 거짓말쟁이로 만들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과 대면하고도 관계를 완전히 끝내지 않을 것이라면 당신은 아주 위험한 가르침을 그들에게 주고 있는 셈입니다. 바로 들켜도 괜찮다. 이 정도 선까지는 넘어도 결국 용서받을 수 있다는 학습 효과를 말이죠. 당신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함으로써 관계를 개선하려 했겠지만 나르시시스트는 그것을 자신의 한계선을 테스트하고 다음에는 들키지 않을 더 나은 방법을 배울 기회로 삼습니다. 당신이 제시한 증거는 그들에게 다음에는 이런 증거를 남기면 안 되겠구나라는 교훈을 줍니다. 당신의 눈물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이 정도의 감정 연기는 필요하구나라는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잠시 동안 행동을 바꾸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모습을 연기하며 당신을 안심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근본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더 깊은 곳에 자신의 본 모습을 숨기고 더 교묘하게 당신을 속이기 위한 연막일 뿐입니다. 당신은 늑대에게 양의 탈을 더 잘 쓰는 법을 가르쳐준 셈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 그것은 당신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유들이 심리적, 감정적 차원의 이야기였다면 지금부터는 가장 현실적이고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대면은 어떤 경우엔 당신의 신체적 안전을 위협하는 극도로 위험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그들의 사회적 지위, 명예, 혹은 정체성이 걸린 문제를 당신이 건드렸을 때 그들은 상상 이상의 파괴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자신의 완벽한 이미지는 생존 그 자체와 같습니다. 당신이 가진 정보가 그 이미지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순간 그들은 당신을 제거해야 할 위협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직업을 가졌고 자신의 명예를 목숨처럼 여기는 나르시시스트 배우자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그의 치명적인 비밀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폭로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치는 순간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극도의 공포에 휩싸입니다. 이성을 잃은 그들에게 당신의 안전은 더 이상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제국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당신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는 선택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비극적인 사건들 뒤에는 설마 그 사람이 나를 해치게 하겠어 라는 안일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무덤 속에 누워있는 사람들은 말이 없습니다. 당신은 절대 그런 위험에 스스로를 노출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안고 그냥 살아야만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대면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감정적인 폭발이 아니라 이성적이고 치밀한 탈출 계획입니다. 그들이 한 모든 일을 조용히 기록하고 증거를 모으십시오. 당신을 지지하고 도와줄 수 있는 안전한 사람들과 연결되십시오. 법적인 조언이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찾고 심리적인 지지가 필요하다면 상담사를 찾으십시오. 당신의 감정을 폭발시키는 대신 당신의 안전한 미래를 건설하는 데 모든 에너지를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떠나야 할 때가 왔을 때 긴 설명이나 마지막 대화는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안전한 탈출과 새로운 삶의 시작이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조용히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이 작은 행동이 지금 어디에선가 위험한 갈림길에 서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지혜의 목소리가 닿게 하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 언제나 평안과 현명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당신을 파괴하려는 사람에게 자신을 증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오직 당신의 삶을 안전하게 지키고 행복을 되찾을 권리만이 있을 오늘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한 가지 질문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당신에게 깊은 상처를 준 사람, 당신의 삶을 뒤흔들어 놓은 그 사람과 마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그 사람의 입에서 내가 잘못했다는 말을,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내야만 이 지긋지긋한 고통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하지만 만약 그 상대가 나르시시스트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나르시시스트와는 대면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절대로 대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회피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과 삶을 지키기 위한 가장 현명하고 용감한 선택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를 조목조목 설명하고 그들의 잘못을 명확히 짚어주면 그들이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것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것은 안타깝게도 완벽한 환상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말하기 전부터 이미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 행동이 당신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었는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당신을 속이고 약속을 어겼을 때 그것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천만에요. 그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당신이 스크린샷, 녹음 파일, 혹은 그 어떤 명백한 증거를 들이밀며 그들과 대면하는 순간 당신이 기대하는 반성과 사과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아주 복잡하고 교묘한 계산이 시작됩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빠져나갈 것인가? 어떻게 책임을 회피하고 오히려 상대방을 가해자로 만들 것인가? 당신의 대면은 그들에게 깨달음의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정교한 거짓말과 변명을 만들어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들은 이미 정답을 알고 있는 시험지 앞에서 어떻게 하면 오답을 정답처럼 보이게 할 수 있을지만을 고민하는 학생과 같습니다. 두 번째 이유. 당신은 그들의 자백 없이도 충분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의 입으로 직접 잘못을 인정하는 걸 들어야만 내 마음의 응어리, 이 한이 풀릴 것 같아요. 이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 문화 속에서 한이라는 감정은 억울함을 풀고 매듭을 지어야만 해소되는 깊은 정서이니까요.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그들의 자백을 기다리는 것은 스스로를 끝없는 감정의 감옥에 가두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의 자백은 당신의 치유를 위한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뿐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 자백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기 삼아 당신을 통제하려 들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나온다면 난 절대 인정 못해 와 같은 방식으로 말이죠. 진정한 자유는 그들의 인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정 없이도 나는 온전하며 나의 상처는 진실했다는 것을 스스로 받아들일 때 시작됩니다. 당신의 고통을 증명하기 위해 가해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아팠고 그것만으로 당신의 모든 감정은 정당합니다. 세 번째 이유. 어설픈 대면은 그들을 더 유능한 거짓말쟁이로 만들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과 대면하고도 관계를 완전히 끝내지 않을 것이라면 당신은 아주 위험한 가르침을 그들에게 주고 있는 셈입니다. 바로 들켜도 괜찮다. 이 정도 선까지는 넘어도 결국 용서받을 수 있다는 학습 효과를 말이죠. 당신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함으로써 관계를 개선하려 했겠지만 나르시시스트는 그것을 자신의 한계선을 테스트하고 다음에는 들키지 않을 더 나은 방법을 배울 기회로 삼습니다. 당신이 제시한 증거는 그들에게 다음에는 이런 증거를 남기면 안 되겠구나라는 교훈을 줍니다. 당신의 눈물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이 정도의 감정 연기는 필요하구나라는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잠시 동안 행동을 바꾸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모습을 연기하며 당신을 안심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근본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더 깊은 곳에 자신의 본 모습을 숨기고 더 교묘하게 당신을 속이기 위한 연막일 뿐입니다. 당신은 늑대에게 양의 탈을 더 잘 쓰는 법을 가르쳐준 셈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 그것은 당신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유들이 심리적, 감정적 차원의 이야기였다면 지금부터는 가장 현실적이고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대면은 어떤 경우엔 당신의 신체적 안전을 위협하는 극도로 위험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그들의 사회적 지위, 명예, 혹은 정체성이 걸린 문제를 당신이 건드렸을 때 그들은 상상 이상의 파괴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자신의 완벽한 이미지는 생존 그 자체와 같습니다. 당신이 가진 정보가 그 이미지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순간 그들은 당신을 제거해야 할 위협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직업을 가졌고 자신의 명예를 목숨처럼 여기는 나르시시스트 배우자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그의 치명적인 비밀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폭로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치는 순간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극도의 공포에 휩싸입니다. 이성을 잃은 그들에게 당신의 안전은 더 이상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제국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당신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는 선택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비극적인 사건들 뒤에는 설마 그 사람이 나를 해치게 하겠어 라는 안일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무덤 속에 누워있는 사람들은 말이 없습니다. 당신은 절대 그런 위험에 스스로를 노출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안고 그냥 살아야만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대면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감정적인 폭발이 아니라 이성적이고 치밀한 탈출 계획입니다. 그들이 한 모든 일을 조용히 기록하고 증거를 모으십시오. 당신을 지지하고 도와줄 수 있는 안전한 사람들과 연결되십시오. 법적인 조언이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찾고 심리적인 지지가 필요하다면 상담사를 찾으십시오. 당신의 감정을 폭발시키는 대신 당신의 안전한 미래를 건설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떠나야 할 때가 왔을 때 긴 설명이나 마지막 대화는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안전한 탈출과 새로운 삶의 시작이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조용히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이 작은 행동이 지금 어디에선가 위험한 갈림길에 서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지혜의 목소리가 닿게 하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 언제나 평안과 현명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당신을 파괴하려는 사람에게 자신을 증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오직 당신의 삶을 안전하게 지키고 행복을 되찾을 권리만이 있을. 오늘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한 가지 질문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당신에게 깊은 상처를 준 사람, 당신의 삶을 뒤흔들어 놓은 그 사람과 마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그 사람의 입에서 내가 잘못했다는 말을,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내야만 이 지긋지긋한 고통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하지만 만약 그 상대가 나르시시스트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나르시시스트와는 대면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절대로 대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회피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과 삶을 지키기 위한 가장 현명하고 용감한 선택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를 조목조목 설명하고 그들의 잘못을 명확히 짚어주면 그들이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것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것은 안타깝게도 완벽한 환상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말하기 전부터 이미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 행동이 당신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었는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당신을 속이고 약속을 어겼을 때 그것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천만에요. 그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당신이 스크린샷, 녹음 파일, 혹은 그 어떤 명백한 증거를 들이밀며 그들과 대면하는 순간 당신이 기대하는 반성과 사과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아주 복잡하고 교묘한 계산이 시작됩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빠져나갈 것인가? 어떻게 책임을 회피하고 오히려 상대방을 가해자로 만들 것인가? 당신의 대면은 그들에게 깨달음의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정교한 거짓말과 변명을 만들어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들은 이미 정답을 알고 있는 시험지 앞에서 어떻게 하면 오답을 정답처럼 보이게 할 수 있을지만을 고민하는 학생과 같습니다. 두 번째 이유. 당신은 그들의 자백 없이도 충분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의 입으로 직접 잘못을 인정하는 걸 들어야만 내 마음의 응어리, 이 한이 풀릴 것 같아요. 이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 문화 속에서 한이라는 감정은 억울함을 풀고 매듭을 지어야만 해소되는 깊은 정서이니까요.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그들의 자백을 기다리는 것은 스스로를 끝없는 감정의 감옥에 가두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의 자백은 당신의 치유를 위한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뿐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 자백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기 삼아 당신을 통제하려 들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나온다면 난 절대 인정 못해 와 같은 방식으로 말이죠. 진정한 자유는 그들의 인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정 없이도 나는 온전하며 나의 상처는 진실했다는 것을 스스로 받아들일 때 시작됩니다. 당신의 고통을 증명하기 위해 가해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아팠고 그것만으로 당신의 모든 감정은 정당합니다. 세 번째 이유. 어설픈 대면은 그들을 더 유능한 거짓말쟁이로 만들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과 대면하고도 관계를 완전히 끝내지 않을 것이라면 당신은 아주 위험한 가르침을 그들에게 주고 있는 셈입니다. 바로 들켜도 괜찮다. 이 정도 선까지는 넘어도 결국 용서받을 수 있다는 학습 효과를 말이죠. 당신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함으로써 관계를 개선하려 했겠지만 나르시시스트는 그것을 자신의 한계선을 테스트하고 다음에는 들키지 않을 더 나은 방법을 배울 기회로 삼습니다. 당신이 제시한 증거는 그들에게 다음에는 이런 증거를 남기면 안 되겠구나라는 교훈을 줍니다. 당신의 눈물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이 정도의 감정 연기는 필요하구나라는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잠시 동안 행동을 바꾸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모습을 연기하며 당신을 안심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근본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더 깊은 곳에 자신의 본 모습을 숨기고 더 교묘하게 당신을 속이기 위한 연막일 뿐입니다. 당신은 늑대에게 양의 탈을 더 잘 쓰는 법을 가르쳐준 셈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 그것은 당신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유들이 심리적, 감정적 차원의 이야기였다면 지금부터는 가장 현실적이고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대면은 어떤 경우엔 당신의 신체적 안전을 위협하는 극도로 위험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그들의 사회적 지위, 명예, 혹은 정체성이 걸린 문제를 당신이 건드렸을 때 그들은 상상 이상의 파괴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자신의 완벽한 이미지는 생존 그 자체와 같습니다. 당신이 가진 정보가 그 이미지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순간 그들은 당신을 제거해야 할 위협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직업을 가졌고 자신의 명예를 목숨처럼 여기는 나르시시스트 배우자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그의 치명적인 비밀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폭로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치는 순간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극도의 공포에 휩싸입니다. 이성을 잃은 그들에게 당신의 안전은 더 이상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제국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당신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는 선택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비극적인 사건들 뒤에는 설마 그 사람이 나를 해치게 하겠어 라는 안일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무덤 속에 누워있는 사람들은 말이 없습니다. 당신은 절대 그런 위험에 스스로를 노출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안고 그냥 살아야만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대면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감정적인 폭발이 아니라 이성적이고 치밀한 탈출 계획입니다. 그들이 한 모든 일을 조용히 기록하고 증거를 모으십시오. 당신을 지지하고 도와줄 수 있는 안전한 사람들과 연결되십시오. 법적인 조언이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찾고 심리적인 지지가 필요하다면 상담사를 찾으십시오. 당신의 감정을 폭발시키는 대신 당신의 안전한 미래를 건설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떠나야 할 때가 왔을 때 긴 설명이나 마지막 대화는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안전한 탈출과 새로운 삶의 시작이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조용히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이 작은 행동이 지금 어디에선가 위험한 갈림길에 서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지혜의 목소리가 닿게 하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 언제나 평안과 현명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당신을 파괴하려는 사람에게 자신을 증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오직 당신의 삶을 안전하게 지키고 행복을 되찾을 권리만이 있을. 오늘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한 가지 질문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당신에게 깊은 상처를 준 사람, 당신의 삶을 뒤흔들어 놓은 그 사람과 마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그 사람의 입에서 내가 잘못했다는 말을,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내야만 이 지긋지긋한 고통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하지만 만약 그 상대가 나르시시스트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나르시시스트와는 대면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절대로 대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회피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과 삶을 지키기 위한 가장 현명하고 용감한 선택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를 조목조목 설명하고 그들의 잘못을 명확히 짚어주면 그들이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것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것은 안타깝게도 완벽한 환상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말하기 전부터 이미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 행동이 당신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었는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당신을 속이고 약속을 어겼을 때 그것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천만에요. 그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당신이 스크린샷, 녹음 파일, 혹은 그 어떤 명백한 증거를 들이밀며 그들과 대면하는 순간 당신이 기대하는 반성과 사과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아주 복잡하고 교묘한 계산이 시작됩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빠져나갈 것인가? 어떻게 책임을 회피하고 오히려 상대방을 가해자로 만들 것인가? 당신의 대면은 그들에게 깨달음의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정교한 거짓말과 변명을 만들어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들은 이미 정답을 알고 있는 시험지 앞에서
어떻게 하면 오답을 정답처럼 보이게 할 수 있을지만을 고민하는 학생과 같습니다. 두 번째 이유. 당신은 그들의 자백 없이도 충분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